이렇게 빨라고 이렇게 좀 들이미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 좀 빨고 싶지 않죠. 그래서 저는 침을 뱉거나 아니면 똥꼬를 그냥 손가락으로 그냥 후집어 버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가성비적인 삶과 가성비적인 투자, 어떤 가성비적인 인생을 좀 설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저는 블로그에 비슷한 글들을 지금 올리고 있어요. 제 스스로 그 티스토리 블로그가 있는데 제가 10년을 했지만 방문자 수는 토탈 한 10만 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래도 매일 뭐 한 100분 정도씩은 좀 찾아주고 계세요. 그리고 글도 제가 꾸준히 올리는 편도 아니고 뭐 일이라는 것도 그렇고 뭐 뭐든 간에 제가 좀 꾸준히 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알바를 처음 시작했는데 알바를 과연 제가 몇 번을 갈아치웠냐 한번 세본 적이 있는데 대략 한 30번 정도 갈아치웠더라고요. 뭐 편의점부터 해가지고 뭐 부동산 삐끼도 해보고 거의 안 해본 게 없다시피 뭐 다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주 갈아치우고 끈기가 없는 성격 탓에 어떻게 제가 또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제가 2016년에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가가지고 그때 제가 대학교 4학년 휴학을 내고 간 거거든요.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까? 앞으로 뭘 해먹고 살아야 될까? 왜냐면은 제가 컴퓨터공학과 그 서울의 K대의 그 컴퓨터공학과를 나왔는데 제가 그 편입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공업고등학교에 나와가지고 편의점에서 알바 바코드 찍다가 그 개진상 손놈을 만나가지고 아 내가 이대로는 못 살겠다, 내가 이렇게 자존감 버려가면서 서비스직으로는 못 살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가장 빠르게 좀 벌고 내가 좀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또 대학을 진학하려고 늦은막히 편입을 준비해가지고 2년 동안 저 컴퓨터 공학사로 들어가가지고 보통 편입 들어가면 그 경영학사로 하거든요. 그게 좀 난이도가 쉬워서. 근데 저는 그 확고한 의지가 있었죠. 나는 컴퓨터 쪽으로 가겠다. 그래 해가지고 컴퓨터 공학사를 좀 어렵게 땄어. 정보처리 산업기사 따고 뭐 컴퓨터 운용사 따고 독학사 하고 뭐 학점은행제 140학점 돌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 1년 반 정도에 따가지고 뭐 어떻게 어차저차 해서 어렵사리 좀 들어가긴 했는데 그렇게 어렵게 들어갔으면 좀 열심히 다니면 좋으련만 또 제가 또 이 길은 또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또 고민을 하고 방황을 하다가 2016년에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를 떠나게 된 거고 가서 참 많은 걸 배웠죠. 배운 게 가장 큰 게 배운 게 뭐냐면 제가 거기서 일을 하는데 야 사람들이 고된 일을 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아요. 너무 행복하게 일을 하세요. 다들 그래요. 지나가면서 뭐 하이 헬로 하면서 막 웃으면서 인사해주고 먼저 다가오고 그런 다가오는 그런 친절함을 또 감사히 또 받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입에 달고 살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진정한 삶이구나, 우리가 굳이 비단 돈만 쫓아서는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거기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목수 쪽으로 또 생각을 해서 왜냐면은 제가 손재주가 좀 나름 또 괜찮은 것 같다라는 그런 근거들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뭐 이렇게 뭐 미술 시간 같은 거 하면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뭐 만들면 선생님들이 계속 쌤쳐 가셨거든요. 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만들어라 하면서 반반마다 돌아다니면서 제 작품을 좀 보여주시고 뭐 초등학교 때는 뭐 신발이나 뭐 이런 거를 지점토로 만드는 게 있는데 그때 제가 버디버디 신발을 만들었거든요. 그게 또 전시도 당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쑤시개로 뭐 집을 짓는다 하면 뭐 그런 것도 또 야물딱지게 해가지고 또 전시도 당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손재주가 제가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수 쪽을 선택해가지고 목수 쪽으로 가다가 대한민국 목수라는 게 사실 시선도 별로 좋지 않고 그 벌이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노가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꼰대질을 좀 피할 수가 없거든요. 꼰대질을 피할 수 없고 그 꼰대질과 맞서 싸우다가 결국에는 일자리가 끊깁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겨울에 또 일자리 없어서 뭐 돈 열심히 벌어도 뒤로까지는 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고요. 목수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3년 정도 했는데 여러 가지 목수 많이 했습니다. 한옥 목수 빼고는 아마 다 했을 거예요. 집 짓는 거, 목조주택하고 인테리어 하고 뭐 이거저거 하고 뭐 설비도 하고 전기도 하고 그냥 뭐 여러 가지 다 했어요. 그냥 인테리어 관련된 거는 거진 뭐 다 했다고 볼 수 있고 집 하나 통째로 그 반장님 한 명이랑 그 털보 형님이라고 계시거든요. 반장님 한 명이랑 뭐 집 하나 통째로 다 지어본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뭐 아예 뭐 형편없는 실력이라고 또 보기는 어렵고 또 이것도 제 재능 좀 구현하는데 제 그 성취적인 관점에서 인생 성취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참 야무지고 재미있는 경험이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제 성격이 그렇게 좀 너무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불합리한 거를 부당한 걸 못 참아하는 성격 때문에 이 좀 한국 사회에서 좀 활동하기가 어려워요. 활동하기가 어려워. 왜냐면은 이렇게 좀 쫓아다니면서 좀 누가 이렇게 엉덩이를 이렇게 까가지고 살짝 내밀면은 그래도 이게 무슨 의도인지는 알잖아요. 응? 내 똥꼬를 빨아라. 뭐 이렇게 가는 건데 그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 뭐 빤다는 건 아니고 좀 불쾌하셨으면 죄송하고 이렇게 빨라고 이렇게 좀 들이미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 좀 빨고 싶지 않죠. 그래서 저는 침을 뱉거나 아니면 똥꼬를 그냥 손가락으로 그냥 후집어 버려요. 그냥 치우라고 그냥 어디 그냥 똥냄새 나는 빵대기를 갖다 들이대냐. 그런 성격 탓에 일을 좀 계속 꾸준히 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해서 판단을 하기도 했고 또 제가 그맘때쯤에 목조주택을 짓다가 허리 디스크 그 협착 5, 6번이 붙어갖고 뭐 달았다 그랬나 뭐 그러고 무릎도 약간 퇴행성 모시기가 있어가지고 목소리를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뭐 27, 6 뭐 그 정도 됐었는데 한창이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 나가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계속 그 허리가 주저앉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때 당시 SSID 그 심사인당님 지금은 은퇴하셨죠. 그분의 거시기를 통해서 이제 그 스마트 스토어를 한번 도전을 해봤고요. 부업으로 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3년 전에 시작하고 해가지고 좀 어떻게 좀 운이 좋아서 또 저의 실력적인 어떤 그런 것도 좀 아마 없진 않았다고 합니다. 없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운칠기삼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운이 좀 많이 작용을 해서 현재는 2021년도 기준으로 매출이 한 7억 정도 나왔죠. 그리고 매출 7억 정도 나왔으면은 그렇게 썩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진 않아요. 저 뭐 이런 유튜브 영상 같은 거 굳이 찍어가지고 올리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또 서게 된 거는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그 예리히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는데 내가 알고 내가 좋고 내가 행복하고 뭐 이런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거예요.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행복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 뭐 이런 마인드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인생의 어떤 저의 그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성비적인 마인드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따지면은 이제 소유냐 존재냐를 따져볼 수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소유를 최대한 배제하고 더 많이 존재해야 된다는 건데 그 길로 가려면 필연적으로 가성비 마인드가 꼭 심어져 있어야 돼요. 뭐 무소유니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어쨌느니 플라톤이 어쨌느니 뭐 이런 얘기 해봐야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어떻게 하면 좀 가볍고 좀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가성비 마인드로 가면 어떨까. 가성비라는 게 굉장히 어감도 좋고 네이버 한번 찾아볼게요. 국어사전 보면 가격 대비 성능의 비율, 가격 대비 성능의 비율을 줄여 이르는 말. 들어보세요. 어떤 품목이나 상품에 대하여 정해진 시장 가격에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이나 효율의 정도를 말한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서 21세기가 그야말로 정보의 과잉으로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팩트 체크를 하려고 해도 가짜 뉴스가 너무 많고 뭐 좌우 갈등, 남녀 갈등, 뭐 이런 흑백 논리들이 굉장히 많이 팽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이 많은 정보 속에서 알짜배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그냥 찾기 어려운 거를 좀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으로 나 스스로한테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를 좀 여러 가지 좀 전달을 해드릴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비단 뭐 구매 소비의 관점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인생관 모든 곳에 적용이 됩니다. 살아가면서 인간이 4가지의 고민을 해요. 첫 번째 인간관계, 두 번째 돈, 세 번째 건강, 네 번째 성취인데 보통 우리가 하는 큰 고민은 요 4가지 선에서 끝나요.
근데 요 네 가지적인 측면에서 가성비가 가장 훌륭한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이거는 뭐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다라는 말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굳이 제가 이거를 얘기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는 있으나 이게 정보가 너무 홍수라서 우리가 이거를 분간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제가 분간할 수 있는 좀 기준 같은 걸 좀 세워드릴까 해요. 그러니까 한번 제가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 알지만 맞을 확률도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는 보시는 게 나쁘진 않겠다라는 마인드에서 좀 이렇게 설파를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자신만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뭐 어디 떡볶이집이 맛있다 그래서 뭐 한 시간 2시간 줄 서가지고 열심히 기다려가지고 먹었는데 이 웬걸 내 입엔 맛이 없어. 근데 평점이 5점이야. 근데 내 입엔 맛이 없다? 그럼 맛 없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야, 너 그렇게 먹으면 안 돼. 너 맛을, 너 뭐 이거 먹을 줄도 모르는 새끼구나. 임마, 이 괘씸한 이 맛도 모르는 녀석아. 그러면은 우리가 딱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 내가 맛을 진짜 모르는 사람인가? 아, 나 진짜 입맛이 좀 똥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내 입에 맞지 않으면 그냥 맞지 않는 거다. 예,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 인정을 먼저 하셔야 된다. 내가 맛없으면 여기가 별점이 5점이고 뭐 평이 좋고 뭐 다들 맛있다고 극찬을 해도 내 입에 맛없으면 맛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신만의 기준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어떤 기준을 여러 가지 제시를 해드릴 테니 저랑 기준이 맞으시면 저의 어떤 소비 패턴, 소비하는 그런 가성비적인 어떤 이런 라이프를 한번 좀 따라와 보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겠다라는 마인드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런 걸 또 간과할 수 없어요. 만약 우리가 뭔가 필요하지 않은데 구매하게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사려고 하는 것이 나한테 불필요한 것이라면 과감하게 구매하지 않는다. 그래서 따라서 하이엔드급이나 어떤 사치품은 제 인생에 절대 구매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뭐 반지하 단칸방에서부터 지금 뭐 월 매출 연매출 7억이 되든 간에 자빠지건 간에 저는 거의 똑같은 라이프 스타일로 진짜 거지 뭐 그 그지 새끼 라이프랑 거의 다름이 없는 소비를 하고 있어요. 장부 저 가정에서 가계부를 쓰는데 제가 월마다 개인 지출을 얼마를 했나. 제가 또 아셔야 될 게 제가 와이프가 있고 아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비를 얼마를 했냐라는 거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1월 달에 63만 원, 2월 달에 32만 원, 3월 달에 49만 원, 4월 달에 43만 원, 5월 달에 94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 한 56만 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 무지출 챌린지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 3인 가족인데 평균 지출이 56만 8,099원 밖에 되지 않는다면 덜수하고 더 존재하는 삶을 이미 충분히 체화하여 살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저의 전체적인 마인드는 거의 그 진정한 파이어족의 어떤 흐름과 굉장히 맥락이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삶 자체에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절제된 삶을 살고 나만의 규칙이 있을 때, 이것이 발현되었을 때 굉장히 맛있고 굉장히 행복한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점에서 쉽게 사다 먹을 수 있는 삼다수 뭐 800원짜리 생수 500ml 짜리일지라도 사막에서 사경을 찾아 헤매다가 그 삼다수를 발견해 가지고 그걸 딱 한 모금 먹었을 때 그때의 희열만큼 지리는 건 없거든요. 또 내가 그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버스를 타고 어딜 가고 있는데 똥이 너무 매려워. 급똥이 왔어. 신호가 왔어. 근데 쌀 수 없어. 근데 초인적인 힘으로 버티고 참다가 마침내 발견한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바지를 내리고 샷건을 갈겼을 때 그 엄청난 쾌락. 그런 것이 바로 절제에서 오는 행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즐기려면 우리가 평소에 절제된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굉장히 절제된 삶을 살느냐? 저는 제가 엄청나게 진정으로 절제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좀 쓸 때는 또 쓰고, 일주일에 그 굉장히 참을 수 없을 때 금요일이나 토요일쯤에 치킨 한 마리를 꼭 시켜서 먹거든요. 아니면 뭐 마라탕이나 뭐 이런 맛있는 음식을 배달 한번 시켜 먹어요.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 나 진정으로 진짜 절제하고 있진 못해. 아직 이 배달의 민족은 끊을 수가 없어. 배달 특급은 끊을 수가 없어. 요기요는 끊을 수가 없어. 일주일에 한번 나에게 이 보상을 한번 줘야겠어. 와이프
고생했으니까 맛있는 거 한번 먹여줘야겠어. 이런 마인드가 갑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떤 그 아마 지배적인 마인드로는 궁상 떤다고 좀 보일 거예요. 근데 뭐 본인이 아니고 남들이 뭐 뭐라고 하든 간에 본인이 아니고 같이 함께하는 사람이 행복하면 그거는 행복한 거니까 맞잖아요. 결국에는 그 이 가성비 라이프를 따라오신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큰 부를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렇게 많이 벌어놓고 쓰지도 않는데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예? 다시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고, 그걸 또 투자 안 하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주식도 하고 금도 하고 채권도 하고 현금 자산도 가지고 있고 부동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또 투자적인 마인드로도 굉장히 효율적인 가성비 전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를 좀 팔로우를 좀 해주시면은 여러 가지 좀 돈 되는 습관, 돈 되는 마인드 같은 것도 좀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런 사람보다, 흥청망청 쓰는 사람보다는요. 제가 뭐 대단히 훌륭한 것도 아니고 인생을 좀 멋지게 살아간다라고 볼 수도 없는데, 흥청망청 쓰는 것보다 아마 저를 팔로우 하면서 진짜 내가 절제하면서 엄청난 행복을 느끼면서 또 돈은 모이고 또 그 돈으로 추후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대박이 날 확률도 굉장히 높거든요. 왜냐면 많은 돈을, 그러니까 1000만 원을 투자해서 10%를 얻는다고 치면은 100만 원이 오는데, 우리가 10억을 투자해서 10%를 얻는다고 치면은 1억이거든요. 이거는 엄청난 복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인드를 따라오면 결국엔 여러분들은 부자 되는 습관 기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고요. 아니 아까는 그 덜 소유하고 더 존재하자면, 뭐 소유자 존재는 따질 때 굳이 뭐 소유하지 않자며 더 존재하자며, 맞습니다. 근데 그 마인드로 살면 돈이 결국에는 곳간에 모이게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소비 활동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생산 활동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은 계속 벌 거고, 우리는 뭐 50세 은퇴하면은 50년은 또 계속 투자를 하고 먹고 살 수밖에 없고. 가성비란 자, 적어놓은 게 있어요.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가성비란 가격 대비 훌륭한 품질의 물건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가장 현명한 소비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멍청한 소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현명한 소비만 하고 좋은 사람들만 보고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하고 살아도 이 라이프가 모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것, 가장 가격 대비 성능 효율이 가장 좋은 것, 그런 것들을 골라서만 해도 우리가 삶이 모자르기 때문에 가성비 전략을 추종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 그것이 불필요한 물건이라면 과감하게 구매하지 않고 절약하는 것이 현명하고요. 따라서 하이엔드급 또는 사치품은 구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러면 방법론을 따져볼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가성비에 가장 접근했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가장 저가로 가장 훌륭한 물건을 소비하면 돼요. 가장 필요한 거를 가장 저가로 가장 훌륭한 품질로 구매해서 되게 오래 두고 주구장창 쓰면은 그게 가성비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전자담배를 피거든요. 담배는 왜 안 끊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죄송하지만 담배는 끊을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지금 이렇게 절제된 삶을 살고 있는데 담배까지 끊으라 그러면은 전 진짜 삶을 숨통 끊으라는 거예요. 자, 표현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 A라는 제품이 있고 B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A라는 제품이 10,000원짜리고요. 10,000원어치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이 B라는 제품은요. 15,000원짜리고요. 20,000원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게 10,000원이고 요게 15,000원일지라도 5,000원을 더 들여서 요걸 사가지고 20,000원의 성능을 뽑아내는 것이 가장 훌륭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A라는 제품과 B라는 제품이 있는데 내가 이거에 5,000원을 더 쓰는 게 아깝다. A라는 제품과 B라는 제품 딱 놓고 비교했을 때 얘의 장점이 물론 5,000원어치가 있고 내가 20,000원어치의 가치 평가를 하지만 이 장점을 내가 포기할 수 있고 더 싼 걸 찾는다. 그리고 얘를 1년을 쓰겠다 라고 하면은 얘를 선택하는 게 맞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1년을 쓰고 얘는 2년을 씁니다. 그러면 얘를 쓰는 게 5,000원 주고 얘를 쓰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죠. 그러니까 5,000원을 더 주고 얘를 사세요. 이게 맞고요. 만약에 여기서 C라는 제품이 나옵니다. A랑 B라는 제품이 있고 C라는 제품인데 얘는 사치품이에요. 얘는 200만원입니다. 근데 만약에 얘한테 얘가 1만원, 그러니까 얘가 1만원이고 얘가 1만원이고 얘가 2만원이고 얘가 200만원인데 얘가 얘 2만원짜리보다 198만원이 더 비싸요. 그럼 198만원어치의 그 거시기를 줘야 된단 말이죠. 거시기를 줘야 되는데 얘가 2년을 쓰는데 2만원이야. 예를 들어서요. 근데 얘가 200만원이야. 그러면 얘 몇 년을 써야 돼요? 근데 그만큼 써지나요? 아마 얘도 200만원짜리도 한 3년? 길면은 뭐 한 5년 10년 쓰다가 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98만원어치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C라는 이 사치품은 아예 선택해서 배제하고 구매를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뭐 결혼식장 가야 되는데 셔츠가 없어요. 화이트 옥스퍼드 셔츠를 사려고 해. 근데 없어. 그러면 우리가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많죠. 근데 스파오나 유니클로에서 가성비 있게 구매해서 1, 2년 입고 버리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굳이 루이비통에 가서 100만원짜리 옥스퍼드 셔츠를 사가지고 뭐 한 3년 입고 버리고 뭐 이런 거는 가성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소비에 앞서서 일단 자신만의 기준 확립이 분명히 중요하고요. 저는 제 기준에 따라서 소비하는 것들 한번 쇼핑하는 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 화에서는. 그리고 제가 인터넷 구매를 가장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구매에서 실패한 사례가 많은 경우, 그리고 자팍다식하거나 해당 분야의 조예가 깊은 경우, 그리고 안목, 예를 들면 물건 보는 눈, 관상을 잘 본다, 내가 센스가 좋다, 일이 흘러갈 때 멸망의 징조를 잘 캐치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쪽에 안목이 뛰어난 경우에 소비의 시너지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가성비 마인드를 비틀면 투자적인 측면과 인간관계, 꿈의 성취, 건강한 체력, 훌륭한 라이프 스타일의 함양에 진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의 플로우를 따라오셔서 각자의 가치관이 있죠. 그런 플로우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한다면 인생에 있어서 적어도 우매한 선택으로 후회하거나 일을 그르치거나 망치는 선택을 하지 않을 확률이 저를 따르지 않았을 때보다 월등히 뛰어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좋은가 틀린가 가치 판단을 할 때 가장 빠르고 직관적이고 훌륭한 방법은 비교예요. 비교를 거치지 않으면 새로운 시장에 내가 들어갔을 때 어떤 금액이 합리적인지 전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요. 거래가 활발한 시장에서는 가격은 보이지 않는 손이 결정해주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 깊은 조예가 없다면 비교보다 빠르고 확실한 가치 판단의 방법은 없어요. 없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쇼핑은 가장 합리적인 쇼핑에 가깝고요. 왜냐하면 상품과 가격이 노골적으로 노출된 상태에서 여러 물건을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비교하고 손가락질 몇 번으로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교에 매우 유리하고요. 우리가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없는 실용의 가치적 측면에서 직접 만지고 이용한 이용자의 리뷰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나게 리스크를 상쇄해 줍니다. 그러나 역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바로 싸고 좋은 것은 없다는 점이죠. 싸고 좋은 것은 없고요. 가장 가치 있는 물건을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는 것이 바로 현명한 소비자입니다. 저 또한 모든 물건을 가장 뛰어난 가성비로 구매한다고 확언할 수는 없고 지금도 시간에 쫓겨 귀차니즘에 젖어가지고 병신 같은 소비를 할 때가 간혹 있지만 가장 빠르고 간단하게 헛돈 쓰지 않을 확률, 성공적인 구매 확률을 압도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성비의 추종입니다. 가성비를 추종하는 삶을 주시는 게 어떠실까? 저는 강력 추천하는 마인드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있고요. 다음 화에서는 내가 어떻게 가성비적인 훌륭한 쇼핑을 하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인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마우스 클릭하면서 네이버 쇼핑 보면서 한번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걸 한번 보시고 이놈의 자식이 진짜 훌륭한 가치 판단을 하는구나, 훌륭히 비교를 하는구나 아니구나, 요거를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만약에 그게 제가 훌륭한 가치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이렇게
선택을 하는, 이렇게 비교해서 빠르게 선택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구나 라고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화에서 한번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